안녕하세요. 저는 안과 전문의 최영주입니다. 오늘은 녹내장 의증과 녹내장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녹내장 최신 지경과 정기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야 결손은 녹내장성 시야 결손이 없는데 그분의 시신경이나 기타 다른 소견은 이분이 분명히 앞으로 녹내장이 올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따로 녹내장 의증이라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한국녹내장학회에서 어떤 경우를 녹내장 의증으로 하는지 정리를 해줬습니다. 다음 4가지 사항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돼도 녹내장 의증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즉 안압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21까지가 정상 안압이라고 했지요. 22 이상인 경우, 또 녹내장성 손상을 시사하는 시신경 손상이 보이는 경우, 또 녹내장성 손상을 시사하는 망막 신경 섬유층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또는 초기 녹내장성 손상을 의심케 하는 시야 결손이 조금 있는 경우입니다. 자, 녹내장 의증이 있을 때는 진단명에 녹내장이라고 붙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녹내장 의증 중에서도 앞으로 이분이 녹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는 고위험군에서는 치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녹내장 의증 중에서도 앞으로 녹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인지 역시 정리를 해줬습니다. 안압이 높더라도 너무 높은 경우, 22 이상인데 31이 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 같아도 이분이 아직 녹내장성 시야 결손이 없다 하더라도 조만간에 녹내장이 올 게 뻔하기 때문에 안압을 내리자고 제가 환자한테 권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 각막 두께가 얇은 경우, 각막 두께가 얇으면 실제 안압보다 낮게 측정을 되기 때문에 신체 검사나 아니면 심지어 안과에서는 정기 검진에서도 1차적으로 재진 안압이 낮으면 녹내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 각막 두께가 아주 얇은 경우에는 같은 녹내장 의증이라 해도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또 시신경 유도 함몰 비가 0.5 이상이면 녹내장을 의심해서 검사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죠. 0.7이 넘는 경우,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노화 자체로도 시신경 섬유에 손실이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녹내장이 온다면 더 추가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고령 역시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시야 이상이 이미 있는 경우, 거짓비늘 증후군 또는 색소 분상 증후군, 말이 어려운데요. 이거는 홍채의 색소가 밖으로 나와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섬유줄을 막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녹내장으로 될 가능성도 남들보다 높고 또 이미 녹내장이 된 경우에는 악화하는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또 시신경 유도 출혈이 보이는 경우, 또 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는 경우, 또 한쪽 눈에 심한 녹내장이 있는데 반대쪽 눈은 아직 시야 결손을 보이지는 않지만 나머지 어떤 소견이 녹내장을 의심하는 의증 경우, 녹내장은 되게 양한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한쪽 눈이 확실한 녹내장이면 반대쪽 눈에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또는 추가적인 안구 또는 전신적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안구 위험인자는 녹내장이 의심되는 시신경 모양을 가졌는데 고도 근시거나 또는 스테로이드를 과거에 투여해서 안압이 높은 적이 있다거나 현재 스테로이드 투여로 안압이 높다거나 또는 낮은 안 관리압,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예요. 자, 시신경은 공기를 만나고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영양 공급을 먹고 살까요? 혈액순환에서 먹고 삽니다. 근데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역시 시신경 기능이 떨어지겠죠. 기타 전신적인 위험인자, 인종으로 봐서는 백인보다 흑인에서 녹내장 비율이 높습니다. 또 주무시는 동안에 가끔씩 숨을 안 쉬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 안압도 오르고 시신으로 가는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경우, 또 편두통, 혈관 연축, 혈관 연축이라는 말은 혈관 벽이 이렇게 경련처럼 생기는 경우를 얘기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가 문제가 되는 전신적인 위험인자에 속합니다. 자, 안압은 높으나 아직 녹내장성 시야 결손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녹내장 의증 환자 중에서도 고안압증이라고 따로 얘기합니다. 고안압증이라고 진단이 붙었으면 녹내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안압증 결과를 보면 고안압증 환자들에게서 녹내장으로 발생하는 확률이 안압을 내려서 치료한 그룹과 그냥 방치해서 안압이 높은 채로 둔 그룹 간에 녹내장으로 이행되는 율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또 하루 중에 안압 변동 폭이 있다고 그랬죠. 정상인은 4에서 5. 녹내장 환자는 8에서 10까지도 안압 변동의 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5번 안압을 측정했어요.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잘 때. 자고 있는 동안에 안압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다 잠을 깨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안압이 낮은 수준 유지가 되다가 또 잠을 자면 또 안압이 높아져요. 그러다가 깨서 활동하면 또 낮은 수준 유지되고.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안압을 잴 때는 낮에 재죠. 낮에 쟀는데 안압이 정상 범위에 들었다. 그래도 이분 밤에 주무실 때는 지금보다는 안압이 오를 거를 예측하고 의사가 판단해야 됩니다. 진행 녹내장 치료 연구에서는 이것도 좀 당연한 얘기겠지만 적정 안압 유지가 녹내장 진행을 늦춘다. 적정 안압 어느 수준까지? 여기서는 안압이 12.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녹내장 진행을 거의 안 한다고 8년 경과 관찰하고 얘기했습니다. 안압이 14.7 이상인 그룹에서는 안압이 올라감에 따라 녹내장 진행을 더 많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병원을 다니다가 저한테 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이분의 적정 안압을 처음에 어디다 설정해야 될지 그 과거 경력이 없으면 처음에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저는 이 발표를 보고는 일단은 14.7 이하로 유지를 하고 무조건 10이나 그 이하로 유지를 하면 가장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녹내장 검사 여러 개 중에 시야 검사, 시신경 유두 검사, 망막 신경섬유증 검사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망막 신경섬유증 검사에서도 이상이 나타나고 시신경 유두 검사에서도 이상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시야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요까지는 녹내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야가 정상으로 나오니까. 그러나 이분은 문제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시야 결손도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까지는 녹내장 의증이고 여기서부터가 녹내장이겠죠? 왜 시야 검사는 시신경과 망막 신경섬유증이 손상을 받아도 어느 수준까지는 정상으로 보일까요? 중심을 보고 있을 때 주변 거의 90도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야 검사는 시간과 검사하는 사람의 집중도 이런 것 때문에 30분 이내로 검사를 끝내게 만들었어요. 더 걸리면 검사가 잘 안 됩니다. 90도 다 검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심 30도만 검사하다 보니까 주변 시야 40도, 50도, 60도의 시야 결손이 들어오기 시작해도 시야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시야 검사가 정상이라고 안심을 하시면 안 되고 나머지 시신경 유두 검사와 망막 신경증 검사에서 손실 소견이 보이면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나빠지니까요. 그리고 일단 시야 검사 30도 내에서 시야 결손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검사에서 보이는 이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시야는 나빠집니다. 치료 안 했을 때. 녹내장 진행은 대체로 이렇게 흐름이 갑니다. 시신경 세포가 죽기 시작해서 신경절 세포사고 축삭이 손실되고 나면 검사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미 안쪽에서 미세한 시신경 유두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발견되지 않는 녹내장이에요. 그러다가 검사로 확인되는 시신경 유두 변화가 생기고 아까 먼저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시신경 유두 변화 보인 다음에 시야 검사에서는 뭔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초기 시야 검사상 변화가 오고 치료 안 하면 그게 시야 장애로 심해지고 말기 시야 협체로 중심만 남고 더 놔두면 실명하게 되는 이런 흐름을 가거든요. 여기는 증세는 없지만 검사하면 발견이 가능한 녹내장입니다. 여기는 증세가 있는 녹내장이고요. 언제 녹내장을 발견하는 게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한쪽 눈 시신경에 평균 100만 개의 시신경 섬유를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자연 노화로 시신경 섬유가 100만 개에서 조금씩 없어지는데요. 어떤 속도로 없어지냐 하면 1년에 약 5천 개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사람 노화를 30살부터로 잡을지 20살부터로 잡을지 0세부터로 잡을지는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사람 노화를 30세부터 잡는다고 치면 30세에 100만 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요새 평균 수명이 한 남녀 좀 다르지만 한 80세? 그럼 30살에서부터 80세, 50년이 지났죠. 50년 곱하기 5천 개 하면 25만 개. 그러니까 노화가 30살부터 시작해도 녹내장이 없어도 80세가 되면 25만 개는 없어지고 75만 개만 남아요. 노화가 태어나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그래프에 의하면 일정 나이가 됐을 때 50만 개
가까이 다운될 수도 있죠. 자, 어떤 분이 녹내장을 여기서 발견을 했다고 쳐요. 60세 가까이 되셨을 때. 이분은 발견은 이때 했지만 녹내장이 이때쯤 있었겠죠? 이때까지는 녹내장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자연 노화보다도 치료 안 했으니까 빠른 속도로 시신경이 망가지고 시야결손도 왔을 거예요. 이분이 치료 안 하고 두면 이 가파른 속도로 내려가서 70대 어느 때쯤에는 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발견했을 때 바로 집중관리 시작해서 적정 안압을 계속 유지를 하셨다고 하면 이분은 녹내장이라는 병 때문에는 진행을 안 하지만 자연 노화로 시신경 로스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발견해서 집중관리를 한다 해도 쭉 로스가 일어나서 그렇지만 90세, 100세 사실 때까지 중심시력 요만큼은 남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분보다 녹내장이 더 일찍 시작했는데 운이 없게도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아주 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견된 나이는 같지만 이분은 녹내장을 훨씬 더 젊어서 시작한 분이세요. 그럼 이분은 발견하고 나서 치료 안 하고 두면 그냥 몇 년 있다가 실명하십니다. 치료를 해도 자연 노화로 없어지는 이 기울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 하고 뭐 수술을 한다 해도 이분이 장수하시면 90 넘기까지 사시면 살아계신 동안에 실명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도표가 보여주는 경고는 뭐냐면은 녹내장은 빨리 발견해서 일찍 관리하는 것만이 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야장애가 오기 전에 검사상에는 발견되지만 증세가 오기 전에 일찍 발견하시면 치료하면은 쭉 자연노화로 로스가 있다 해도 얼마나 장수를 오래 하신다 하더라도 이분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시력을 유지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거죠. 조기 발견이 최고입니다. 녹내장 치료의 개념은요. 그 환자마다 목표 한압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한테는 15가 목표 한압, 어떤 분한테는 18이면 괜찮은 한압, 또 어떤 분들은 10 이하로 다운하는 것만이 그 사람 녹내장을 더 이상 진행 안 하게 하는 걸 수 있는데 어쨌든 녹내장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그분의 적정 한압을 설정을 합니다. 이분은 얼마가 적정 한압, 이거를 유지하는 걸로 치료. 그런데 어떤 한 환자분께 설정된 적정 안압이 평생 변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야 검사랑 시신경 검사 이런 녹내장 검사들을 쭉 주기적으로 뭐 6개월에는 한 번, 12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설정한 적정 안압이 너무 약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을 적정 안압을 15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15라는 안압을 갖고 있으면서도 녹내장이 자연 노화로 진행하는 것보다도 더 시야 결손이 진행한다. 그럼 이분의 적정 안압은 더 내려야 돼요. 12가 되든지 그 이하가 되든지. 그럼 새로운 목표 안압이 설정이 됩니다. 그 새로운 목표 안압이 설정이 되면 또 그 안압을 유지하고자 약을 쓰든지 수술을 하든지 하고 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적정 안압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 과정의 반복입니다. 녹내장 치료는. 그럼 녹내장은 안압만 조절하면 되나요? 제가 안압이 지난번보다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됐죠?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녹내장에서는 완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요? 시신경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신경은 손상을 받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녹내장도 눈에 오는 신경, 시신경에 오는 병이기 때문에 발견할 당시에 이미 손상이 있고 거기서 안약이나 치료를 한다 해도 그 전 상태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수술을 한다 해도 조금이라도 시신경을 그 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치라는 단어는 없죠. 계속 관리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럼 말기 녹내장 환자분들은 절망 상태예요. 시야가 요만큼뿐이 안 남아있는데 관리를 하다가 그렇게 됐든지 또는 처음에 발견부터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되셨든지 시야가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언제 실명할지를 모른다는 설명을 의사로부터도 듣고 본인도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럼 밖에서 뭐 영양제가 뭐가 좋다느니 뭐를 어떻게 하라느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물어보시는데 시신경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거에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아직은 교과서에 딱 올라가 있는 확립된 건 없어요. 그렇지만 뭐 알파감 피터틱 이런 녹내장 안약이 혈류를 개선하고 시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논문들이 있고요.
또 영양보조제, 특히 은행잎 추출물인 기넥신, 진코민 이런 게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효과가 있으니까 녹내장 환자한테 권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논문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반면 어떤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 녹내장 환자들에게 그걸 복용하게 한다거나 그 안약을 넣게 한다는 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연구들이 있어서 아직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줄기세포 이식이나 또 유전자 변형, 또 신경보호 효과에 어떤 것들이 좋을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연구 성과에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녹내장 환자 일상에서의 주의, 우선 피해야 될 것은요. 당연히 안압이 오르는 일을 피해야 될 거고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는 거 두 가지 피해야 될 것입니다. 담배, 카페인, 알코올,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세 개 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기 많은 음식, 물거나무 서기를 하거나 엎드려 자면 안압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장시간 수영하시는 분 수경을 착용하시면 수경을 착용하면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도 안압이 오르기도 하지만 꽉 눌러서 혈액순환도 문제가 돼서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량에도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장시간 관악기 연주를 하면 연주하고 있는 동안에 안압이 많이 오릅니다. 또 꽉 끼는 넥타이를 하는 거, 눈 자주 비비는 거, 또 천식이나 비염 같은 걸로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뿌리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는 것도 전신 흡수가 되니까 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고혈압, 당뇨 같은 특히 혈액순환 질환에 관계된 거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은 녹내장이 없는 다른 환자들보다 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한 분이 가족 중에 녹내장을 진단받으면 나머지 가족 구성원도 다 검진을 받아야 돼요. 왜요? 녹내장은 유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모르고 계실 수 있거든요. 녹내장 안약을 점안할 때는 점안하고 나서 약 5분간은 눈을 감고 눈물 배출구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전신 흡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2가지 약, 3가지 약을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안약을 2가지 이상 쓰시는 경우에는 각각 간격을 한 10분 이상은 두어야 2가지 안약의 흡수를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녹내장에 대한 최근 연구를 살펴봤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유럽 녹내장 연구회에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줬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녹내장에 진행할 위험 인자로 고안압, 여기 낙설 증후군, 말이 어려운데 이 앞에서 제가 무슨 거짓 비늘, 뭐 색소 분상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홍채에서 색소가 떨어져 나오는 거, 예, 그 계통입니다. 그리고 초기 손상이 이미 큰 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 시신경 유두 출혈을 보였던 경우, 또 각막 두께가 얇은 경우도 녹내장이 진행할 위험 인자에 들어갔는데 이 경우는 고안압장 녹내장에서만 그렇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상안압 녹내장인 환자들에서는 혈압이 낮은 것도 녹내장의 진행을 위험 인자에 넣었습니다.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량에 문제가 돼서 그렇겠죠. 그리고 안압이 1 하강할 때마다 녹내장 진행률은 10% 내려간다고 했어요. 제가 이 작년 썸머리를 보기 전에는 녹내장 환자분들은 만성 질환자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조금 예민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안압이 얼마예요? 그럼 제가 얼마라고 얘기해주면 지난번보다 조금 올라갔네요. 그러면 제가 안압은요, 이렇게 하루 중에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 번째 안압 가지고 그렇게 크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달래느냐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그냥 좀 그런 쪽으로 거기에 별로 예민하지 않게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는 내 환자의 안압 1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기 녹내장 환자를 6년간 경과 관찰을 해보니까 안압이 17.5 이상인 군에서 14 이하로 유지된 군보다 희아장애가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환자 잘 모르는 분들의 목표 안압을 일단 14 이하로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치료하지 않은 고안압 중에 90% 이상에서 5년 뒤에도 녹내장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 고안압증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5년 뒤에 90%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또 2번째는 녹내장 안약 치료군과 수술, 특히 섬유주 절제술을 한 환자에서 백내장이 더 흔하게 발생했다고 했어요. 고안압증 치료 안 하고 둬도 녹내장으로 많이 안 갔고 오히려 치료하면 백내장만 오네? 그럼 안압이 높은 거 치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안압증 중에서도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위험 요소가 큰 것들을 정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염두에 둬야 되겠다 하는 거겠죠. 각막 두께가 얇은 경우,
안압이 높아도 많이 높은 경우, 시신경 유도 출혈을 동반한 경우, 연세가 많으신 경우, 유도 함몰비가 큰 경우, 시야 결손 지수가 큰 경우입니다. 이 앞에 제가 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진단하고 발견을 했으면 더 진행 안 하기는 할 수 있지만 발견 당시에 손상해서 조금 더 뒤로 보낼 수는 없는 질환이잖아요.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녹내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조기 진단만이 살 길입니다. 일찍 발견해서 양호한 시신경 상태와 시야장애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또 진행하는 병이니까 당연히 정기검진을 하셔야죠. 시야검사는 얼마나 자주 하시면 되냐 하면요. 이분이 어떤 패턴의 녹내장 유형을 가지셨는지, 이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건지가 판단되지 않을 때, 특히 초진하고 처음 몇 년간이 되겠죠. 그때는 매 4개월마다 한 번씩 시야검사 하라고 지침을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전한 수준에 이르러서 이분이 진행을 좀 천천히 하시는 분이고 이게 적정 안압이 맞구나,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셔도 됩니다. 시신경 검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3개월에 한 번, 안전한 상태가 되면은 1년에 한 번. 안압 측정은 안압 내리는 약을 줘서 이분 그 약으로 우리의 목표 안압으로 도달하는지를 보려면 안약을 처음에 주거나 바꾸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안압을 재거든요. 그러다가 안전한 상태로 가면 역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재도 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녹내장의 정의서부터 녹내장 치료와 정기검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강의가 우리나라에서 녹내장을 앓고 있는 많은 환우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녹내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과 전문의 최영주였습니다.